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폭파. 저희가 네. 북한이 주는 메시지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네. 남북 간의 어떤 평화의 장을 연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부터 좀 폭파가 됐다라는 부분부터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상징적 공간. 그렇죠. 특히 지금 남북 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성단도 연락사무소도 폐쇄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예. 한반도에서의 평화 교류 협력의 화파와 같은 것이 어쨌든 폭파가 됐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현재 남관계가 어려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이 군사적인 실질적 무력 시위라 또는 군사적 충돌이랄지 이런 쪽으로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 또 한중 협력을 통해서 또 남북의 여러 비공식 통로들을 총가동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톤다운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또 펼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또 주어졌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폭파된 장면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는 곳이 네네. 사실 설치 자체가 남북 정상이 이제 합의를 해서 설치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상징성이 큰 건물인데 네네. 이렇게 일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는 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고 네. 예. 그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4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3일 전이죠. 지금부터 치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파괴 이 부분을 꺼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미 관계나 또는 남 관계가 상당히 좀 교착 상태 또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앞으로 또 다른 행동, 큰 행동으로 갈 것이냐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낸다면 좀 더 안정적인 수준에서 남관계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의 상황을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차분하게 또 지금 엄혹한 상황입니다만 예. 좀 더 차분하게 상황들을 우리가 접근한다면 예. 지금의 국면들은 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는 총참모부나 또는 통일전선부나 또 북한 외무성의 그 국장 수준에서의 이야기와 또 행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북한이 지금 한방론을 지금 펑펑 지금 쏟아붓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계속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 수는 없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북측과의 또 공식 비공식 통로 또 미국 채널, 중국 채널들 또 여타의 채널들이 총 가동되면서 현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이 시각 개성공단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의 모습인데요. 네. 연무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단독 입수했던 영상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의 제보 영상을 보면 연기가 굉장히 높게 피어올랐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네. 현재 이 시각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연무 때문에 연기나 어떤 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에 네네. 이렇게 14일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폭발을 예견은 했는데 네. 이렇게 사흘 만에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배경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속전속결 아니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 3일 만에 북한 행동은 우리의 예상 범죄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지금 지난 6월 4일쯤이었던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 예. 그 이후에 일련에 보면 과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빠른 템포를 빠르게 이제 이른바 말폭탄을 우리한테 떨어뜨렸는데 네네. 그것에서 이제 행동으로 가는 그 과정들은 우선 북한은 빠른 행동을 통해서 그 충격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 또 개성공단으로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의 일련의 행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면서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압박하는 예. 또 그 과정에서 판 자체는 북한이 명확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행동이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이미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행동이 한 3일 만에 나오는 것을 예.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상황을 좀 그 예의주시하면서 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말로써 이제 실행에 옮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빠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네. 혹시 이번 상황 이렇게 좀 빨리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뭐 오늘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예. 북한이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체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이제 일단 뭐 첫 번째 행동, 뭐 가장 큰 행동이 이제 오늘 있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말고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 좀 여러 차례 네네. 밝혔던 말, 글쎄요, 좀 협박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행동은 총참모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무장화한 지역에서 다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지금 DMZ 내에 무장 병력을 다 뺐습니다. 예. 남북이 다 뺐는데 거기에 이제 무장 병력을 다시 집어넣겠다는 것은 결국 4.27 합의 이후에 9.19 군사 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지금 하나 둘씩 북한이 과거를 회귀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그 앞으로 행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측 주민들이 삐라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대남 전단을 뿌리는 예. 것을 그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결국 삐라를 뿌리는 행사를 통해서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또 그것을 또 조선중앙TV랄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그런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예.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예시한 부분들이 직접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인민군대가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우리도 거기에 또 우리 군의 일부를 지피 지역에 다시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상당히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은 억제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또 북한이 앞으로 만약에 직접 충돌이랄지 또는 NLL 선상에서의 그 남측 수역을 향해서 방사포랄지 또는 포격을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상황은 좀 더 엄중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남측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 행위랄지 또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인내심 있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측과의 또 한편으로 대화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국, 중국까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전체 상황들을 뭐 관리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상황 악화를 막고 또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엄중하게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면에 나서서 좀 권력에 힘을 실어가고 있는 모양새였고 또 그만큼 권력 이동이 되는 분위기에서 말로만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분석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행보도 좀 저희가 예측을 하고 또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일 대북전단 관련해 첫 담화에서 말한 4가지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폐지를 얘기했고 또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오늘 이제 이행을 했고요. 북남 군사 합의 파기까지 거론을 했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직접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행동이 만약에 이제 또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지금 폭파시켰는데 다음 행동이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 나온다면 금강산의 일부 남측 시설에 대한 폭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4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금강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금강산에 남측이 철거를 해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북측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남북의 상호 간에 금강산 관련돼서는 특별한 서로 주고받은 그런 그 대화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불편한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금강산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철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남측이 안 가져간다면 북측이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파 또는 철거하는 형식을 띌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 있었던 폭파 내용을 북한에서 조선중앙TV가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강조를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중앙방송이 5시에 방송을 했고 5시 9분 정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듣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열려진 통신입니다. 그것은 결국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외부를 향해서 신속하게 그 개성 연락사무소의 폭파 소식을 알렸다. 결국 충격을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북한이 매우 신속하게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골기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에 골기대회가 열리면서 남측을 향해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런 그 슬로건들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번 개성공단 폭파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외부로 바로 긴급하게 타전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상황 또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 악화된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외부에 알리면서 외부에도 충격을 주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특히 미국을 향해서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 레이스에 지금 완전히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7일 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치면은 한 4,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대선에서 지금 만약에 바이든 지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좋은 아마 공격의 소재로 이걸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북한은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네.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고 또 바이든은 또 그것을 반대급부로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인들에게 한반도의 상황 아마 미국의 지금 뭐 CNN이나 또는 미국의 방송들이 아마 지금 판문점 위에 있는 개성단 상황들을 아마 방송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에서는 뭐 북한의 군사 도발 감행 시 강력 대응을 하겠다. 또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좀 감시 중이다라고 하고 조금 전 뭐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강경한 어조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네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지금 이제 안보실 1차장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강력한 유감 표명 그리고 상황 악화가 더 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행동이 일방적인 행동이고 또 남측과의 어떤 뭐 협의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이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네. 계속 지난 6월 4일부터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명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북측의 행동이 남측의 행동으로 다시 이것이 남측이 그것을 받아쳐서 거의 비슷한 행동으로 가게 될 경우에 서로 이게 부딪히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제 말로서는 강하게 북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만 또 북측이 지금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개성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상당히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금 개성단 연락사무소에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 빈 공간을 폭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명이 피해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북한의 행동에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많은 협의도 거치면서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반발짝 또 좀 더 그 걸음을 호시 우보라고 해야 될까요? 호랑이 눈으로 보되 좀 더 차분하게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된 근본적인 원인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표면적인 건 대북전단 살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속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또 경기도가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규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네. 불과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또 문 네. 대통령이 평화, 대화를 계속해서 강조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체적인 어떤 다른 이유, 다른 의도가 어떤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의 대남 강경 입장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패턴을 보면 남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하고 접근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남측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스처랄지 또는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한두 번 더 세게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런 다른 입장이랄지 또는 대화로 전환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우 사태는 엄중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북한의 행동이 충격적인 어떤 그 패턴을 보입니다만 그러나 남측의 인명살상이랄지 또는 남북이 직접 부딪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 성원들이 아무도 없는 빈 건물을 지금 폭파시킨 것이고 예. 만약에 지금 북한의 인민군대가 비무장지대에 다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남측 군인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북한도 남측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행동 또는 앞으로 펼쳐질 한두 가지 행동은 우리가 제한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행동이 아주 강력하게 남측과의 어떤 전선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여지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면들을 풀어가는 물론 뭐 지금 당장 풀어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좀 더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들 또 여러 가지 북측과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뭐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황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또 예.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긍정적인 여지들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연일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문제를 놓고 격돌이 벌어졌는데 지금 네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통합당 외교위 회의 결과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거고 분명히 네네.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좀 긍정적인 여지를 캐치를 해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 내부의 남남 갈등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게 모든 역량을 저는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이건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을 바꿔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좀 더 전환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면들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상황 관리를 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입장으로 현 상황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참 절실한 그렇습니다. 시기입니다. 저희가 계속 영상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도 그렇고요. 폭파 장면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요. 굉장히 좀 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또 기능까지 하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인데 네.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좀 통신 수단을 차단을 하고 이렇게 폭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단 연락사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남측이 철거한 이후로는 북측도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있지 않았다. 빈 건물이다. 빈 건물이다라고 예.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북측에서 통신선을 이미 이제 그 통신선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이 지금 남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통신이 완벽하게 다 차단된 건 아닙니다.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는 남북 정보 당국이 갖고 있는 통신선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대구에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를 통제하는 그 국제 항공 관련된 기구에서 운영하는 통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항기들이 이동할 때 예. 상황들이 만약에 이제 민항기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뭔가 돌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북이 아마 국제 항공 기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다만
남북이 지금 뭐 청와대하고 북측의 노동당 청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 라인도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비공식 접촉 라인들을 빨리 작동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제3국을 통해서도 역시 접촉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또 소통 파이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소통 라인들을 활용한다면 저는 뭐 남북의 소통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가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나 보복이 필요한 수준은 아닌 좀 안정적인 선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금강산 얘기해 주셨죠? 네네. 예. 지금 이제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강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 군인들을 다시 투입시키는 문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도 지금 남북 군인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북한의 경계병들이 경비병들이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실제 남북의 어떤 그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그 급고조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워낙 상징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은 극대화된 그런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또 NLL 선상에서 NLL 이남 수역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화력을 시범 화력을 또 보인달지 예를 들면 뭐 포사격을 한달지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하는 뭐 그동안 북한이 간간히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 선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랄지 이런 정도는 미국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행동이 그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남북이 직접 충돌하거나 또는 우리 군이나 또는 우리 민간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예측을 해주신 것처럼 GP라든지 이런 비무장화된 전방 지역에 좀 병력이 재배치가 된다면 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 예상외로 방대하고 또 북한과 남한이 우리 남북한이 합의했던 조항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가 훼손된다고 해서 9.19 군사합의가 완전히 파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한두 개의 훼손이 남북의 합의한 그 정신을 또 훼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또 추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제한된 행동을 곧 9.19 합의의 파기 또는 4.27 합의의 파기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것을 또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리고 또 북한이 행동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우리 정부 당국 또는 한미 당국 또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상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빨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지난 4일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장 좀 강한 어조로 가장 또 처음으로 비난을 했던 부분이 이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다시금 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뭐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네네. 이게 굉장히 좀 기습적으로 살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포가 될 경우에 좀 어떤 액션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 살포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체도 봉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강력한 그렇습니다. 조치를, 뭐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경제적인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0개 시군이 지금 접경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강원도 고성까지. 과거에도 보면 2014년도에 북한의 고사총 사격 때 보면 당시에 펜션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시군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에 그야말로 밤잠을 설쳤던 아예 그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왔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은 그 고사총 사격 범위 내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와서 친지들 집에나 또는 여관이나 이런 데서 숙식을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대북 전단 살포를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률이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된다. 필요하다. 오히려 1호 법률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인민군 총참모부의 이 공개보도 형식 발표를 보면 뭐 대남 전단 살포도 예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제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남남 갈등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남 전단이 살포됐을 때 우리 보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북측도 충분히 예상하고 그런 만약에 행동하게 된다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대남 전단 살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북이 4.27 남북 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남 전단 살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그런 행동이 그렇다고 북한 대남 전단의 그 전단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마 북한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으라고 보는데 결국 그것은 심리적으로 남측의 내부의 어떤 남남 갈등을 노리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또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법은 또는 그런 식의 행동은 저는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패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대남 전단을 살포를 한다면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북한 측에 저는 좀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아마 이번 대남 전단의 살포에 대해서 총참모부 이야기를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인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이 대남 전단 살포하는 데 있어서 북측의 총참모부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또는 그것을 약간 돕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이제 북한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선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 내부 주민 결속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고 또 그런 대남 전단 살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북측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수준 높게 그래서 뭐 대남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오늘 폭파의 좀 의미나 의도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뭐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북한의 담화라든지 뭐 오늘의 행동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공격이나 표현은 많이 좀 자제가 되어 있고요. 좀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집중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이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우회적 방식을 우선은 북한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를 직접 공격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예. 북미 부분은 지금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에 집중하는 것이고 북미는 훼손하지 않는다. 다만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게 만들자. 만약에 북미에 직접 훼손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가해질 미국의 보수 언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 여론이 이 미국 언론에는 많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역시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직접 공격하지 않고 남측 때리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움직이게 만드는 또는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트럼프 정부가 만들게 하는 결국 그것은 이제 그 대북 제재를 유연화시킬 수 있는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지금 2017년부터 굉장히 가혹하게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랄지 또는 대북 그 예방협력, 보건협력 관련된 문제랄지 지금 평양에 종합병원이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내부 자재, 기자재를 또는 의료 자재를 지금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북한은 좀 더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로를 제대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남 강경 행보가 오히려 더 북한으로서는 더 그것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길이다,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주요 외신들도 관심 있게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 또 국제사회의 반응, 대응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인데요. 예. 미국 언론은 아마 북한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또는 뭐 북한에 대한 미국 언론들이 전반적으로 북한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물론 공식적인 미국의 멘트는 미국 국무부나 또는 백악관의 멘트는 그런 북한 행동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태가 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는 것이 격에 더 맞다라고 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 통일부랄지 또는 외교부 또 미국은 또 국무성이랄지 또는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백악관 정도가 나서는 그런 정도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폭파 장면이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도 많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다시 꼬이게 된 건지 한번 좀 되짚어본다면 역시 이제 꼬이게 된 뭐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제가 볼 때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노이 정상회담에 미국이 갖고 있는 빅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스몰딜 이것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네. 서로 선물 꾸러미를 챙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코온 청문회가 그때 열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자체를 굉장히 폭을 좁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하노이에서 풀리지 않은 상황이 계속 다른 요소들을 압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앞바퀴에 해당하는 북미 관계가 진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뒷바퀴라고 할 수 있는 남관계가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좀 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면서 북미 관계 어렵더라도 남 관계에 뭔가 새로운 요소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면서 북측과 많은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동차 뒷바퀴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난 3월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신년사부터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상황 인식은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저는 정부가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너무 그 일희일비하면 예. 그것은 또 패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좀 더 진지하게 상황들을 관리하는 또 진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똑같이 반응하거나 또는 북한의 행동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용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결국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 오히려 좀 더 우리는 대승적으로 또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은 이제 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도 보셨겠지만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경색 국면은 어쩔 수 없이 짙어질 텐데 이러한 냉랭한 분위기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우리 쪽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차원에서의 카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서 이게 촉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우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완벽하게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이걸 갖고 저는 논쟁을 뭐 심하게 벌이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은 이미 북한의 행동이 나왔고 앞으로 행동도 예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부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9.19 합의의 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론 이제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4.27, 9.19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 실천 의지 이것을 보이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북측에 저는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재 한반도의 질서 자체가 또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라도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펼칠 수 있는 여지들 또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데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 대북 제재 문제랄지 네. 또는 지금 예방 협력, 보건 협력이 저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북측의 그 코로나19 상황이 외부에서는 지금 북한도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예방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범위 자체를 미국이 네. 유연화시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중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설득할 또는 그 부분을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한중 간의 협력 또는 한미 중 간의 협력 나아가서는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런 협력 속에서 북한의 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외교적인 또는 필요하다면 선물 보따리도 저는 그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폭파 관련해서 남과 북은 한민족이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원한다 정도의 상당히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과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좀 취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우선 할 수 있는 표현은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봅니다. 네. 예. 그 냉정한 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보면 북한과 남측이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은 그 정도의 공식 멘트를 날렸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그 지금 상황들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빨리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한중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지금 당장 만남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가을로 연기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전화 통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한미 간에도 한미 정상 간에도 빠른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또 지금 상황들을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변국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글쎄요 저희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좀 받아들이는 좀 관대하게 나와서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어떤 대화 카드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짧게 저는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북미 정상 또는 한미 정상, 한중 정상이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해법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국의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또 북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 간의 현 상황에 대한 오해와 또는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푸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정상이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또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군사적인 충돌을 하거나 또는 남북의 인명이 그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가면 이게 이제 그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조처를 일단 취하고 예. 그 다음에 남북의 그 비공식 라인들이 총동원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남북 정상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그 한중 한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자제를 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모든 그 외교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통일부도 역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안보 당국 또 국방 당국 모두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야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